봅시다.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와 조정 수익 금액 명세서. 자, 우리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은 뭘 뜻하는 거냐면 매출액을 뜻하는 거예요.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은 매출액입니다. 자,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여기 기업회 기준. 기업회 기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 동안에 상품 매출이 1000만 원. 웨이팅 별도. 당연히 세금 계산서 발행을 했을 테고요. 제품 매출이 2천만 원. 웨이팅 별도. 세금 계산서 모두 발행이 됐습니다. 세금 계산서는 모두 발행을 했어요. 이런 거래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에 7판만. 우리 회사는 1년 동안에 토탈 상품 매출이 1000만 원이고 제품 매출이 2천만 원이에요. 세금 계산서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 자료를 가지고서 VT법, 부가세법에서 부가세 신고를 먼저 해줘야 되겠죠. 부가세 신고를. 자, 매출세액에서 잘 보세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를 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입세 공제에서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얘네 세금 계산을 발행했잖아요. 그렇죠? 발행했으니까 다 1번에 들어갈 겁니다. 1번에 두 개 더해서 3,000. 네, 부가세는 300. 매입은 없어요. 매입은 없으니까 납부세액도 300만 원이 될 겁니다. 매입은 없으니까 납부세액도 300만 원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요거를 요 금액을 과세표준이다라고 해서 과세표준 명세를 작성을 한번 해보면 과세표준 명세, 이게 여러분들이 봐요. 매출인지 차량을 파는 건지 간주공급인지 써있어 안 써있어? 안 써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써있어요. 그래서 3,000에 300에서 300을 납부를 했긴 했는데 이 3천만 원의 내용이 뭔지 그걸 작성하는 것을 우리가 과세표준 명세라는 말을 씁니다. 과세표준 명세에는 자, 도소매 1000만 원이고요. 도소매가 뜻하는 게 뭐냐면 상품 매출을 뜻하는 거예요. 도소매가 1000만 원. 그 다음에 제조가 2천만 원. 제조가 2천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도소매 1000만 원, 제조 2천만 원. 그래서 합계가 얼마가 되냐면 3천만 원이 돼요. 합계가 3천만 원. 이렇게 과세표준 명세를 작성을 해서 부가세 신고를 할 겁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 공제에서 납부세 계산하고 반드시 이 과세표준 명세라는 게 작성이 돼야 돼요. 도소매 1000만 원, 제조 2천만 원, 합계는 3천만 원이에요. 순서가 이렇게 기업회 기준에 의해서 회계 처리했죠. 부가세 신고 다 끝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결산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결산 보고서를 작성을 해줘요. 이거는 다시 기업회 기준입니다. 다시 기업회 기준이에요. 기업회 기준에서 회계 처리를 한다는 얘기고요. 회계 처리를 하고 부가세법에 의해서 VAT 신고를 하고요. 부가세 신고를 하고 다시 기업회 기준에 의해서 결산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제일 먼저 작성을 하는 것이 손익계산서죠. 손익계산서 잘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손익계산서 제일 먼저 매출이 들어가죠. 매출에 상품 매출이 제일 먼저 상품 매출이 얼마 들어갔냐면 1000만 원 들어가요. 두 번째는 제품 매출이 2천만 원. 두 번째 매출 단으로 뭐 들어간다고 했을까? 매출 원가 들어가죠.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익 나오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손익계산서가 작성이 될 겁니다. 요 흐름을 잘 보시면 돼요. 흐름을 잘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회계 처리한다고 그랬고요. 부가세법에 의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고, 다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결산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자, 이제는 결산보고서 작성이 끝나면 여기까지가 전산세무 2급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전산세무 2급인 거고요. 전산세무 2급은 여기에서 이제 법인세법에 의해서 세무조정계산서, 얘는 법인세법이에요. 얘는 법인세법에 의해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을 해줘야 돼요. 세무조정계산서는 제일 먼저 제가 예전에 여기 동그라미, 로마숫자 1번의 동그라미, 로마숫자 2번의 동그라미, 그치? 묶음 표시에서 뭘 작성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제일 첫 번째가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수익금액 조정명세서를 작성을 해줘야 된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쵸? 자, 여기 없지만 여기 봐. 이제 매출원가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그 다음에 판매관리 위해 급여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 DB형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비 조정, 접대비는 접대비 조정명세서, 세금과는 세금과과 명세서, 엄청나게 많은 명세서들이 있었죠. 그렇죠? 손익계산서에 있는 개정 과목들 중에서 주요 개정 과목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을 하는 거야. 법인세법으로. 이게 세무조정인 거예요. 여기까지만 배우면 전산세무 2급이라고 했고, 여기에 대한 중요 개정 과목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면 그게 전산세무 1급이 되는 거야. 자, 제일 첫 번째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말 그대로 매출액 조정 명세서예요. 매출액 조정 명세서. 그러면 우리 연습했잖아. 매출액이 누락되거나 매출이 과대기 생긴 게 없으면 명세서만 작성을 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명세서 작성을 어떻게 하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항목, 과목, 결산서상 수익금액, 결산서상 수익금액, 여기는 가산, 여기는 차감, 여기는 조정 후 수익금액, 이렇게. 항목은 자, 매출이죠. 항목은 첫 번째가 매출. 무슨 매출? 상품 매출. 결산서상 수익금액은 결산서가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그치? 이때 매출이 얼마예요? 상품 매출이 1,000만원. 결산서상 수익금액 1,000만원이에요. 누락하거나 과대 계상한 게 없으면 조정할 게 없다고 그랬지, 그치? 지금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조정 후 수익금액도 그대로 얼마가 됩니까? 1,000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 매출. 이거 명세서 작성하는 거 요령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매출, 무슨 매출? 제품 매출. 금액은 얼마죠? 2,000만원. 우리 제품 매출도 누락하거나 과대 계산한 거 없어요. 누락한 게 있으면 여기다 가산하면 되지. 누락한 게 있으면 여기다 가산하고 세무조정 해주시면 돼요. 입금산입 매출 누락, 그치? 유보 발생 이런 식으로 세무조정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누락한 것도 없고 과대 계산한 것도 없어. 그대로 2,000만원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 후 수익금액이 얼마가 되느냐면 3,000만원이다. 우리 변동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무서에. 그냥 자, 요 흐름 잘 봐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회계 처리하고, 부가세법에 의해서 부가세 신고하고, 다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결산보고서의 손익계산서 작성하는 것까지 배우면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1급은 이 각 항목에 대한 법인세법으로 명세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작성이 끝나면 반드시 두 번째, 반드시 바늘 감은 실가듯이 무조건이에요. 단 1%의 예외도 없습니다. 무조건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라는 걸 작성을 해줘요.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라는 것은 뭐냐면,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라는 것은 부가세 과세 표준과 VAT 과세 표준과 조정 후 수익금액의 차액이 있으면 차액을 소명하는 명세서가 바로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예요. 세금 신고도 다 크로스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봐요. 부가세 과세 표준이야, 얘가.
얘가 과세 표준이에요. 과세 표준 명세에 있는 게 이 부가세 과세 표준이 얼마예요? 부가세 과세 표준이 3천만 원이죠. 앞에서 이미 신고한 게 3천만 원 신고했잖아요, 그치? 자, 조정 수익 금액이 얼마 내려옵니까? 이렇게 3천만 원 내려오죠. 그래서 우리는 차익이 발생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는 거예요. 차익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거 설명을 해줄 텐데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흐름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전 선생님이 이거만 쭉 하고 이것만 배웠잖아, 그치? 아니야, 이제 여러분들이 부가세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면 잘 들어요. 부가가세세 신고한 게 이제 다음 주 25일이면 부가세 신고할 때잖아요, 그죠? 부가세 신고한 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내년 3월달 법인세 신고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야. 거기까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7월 25일이 일기 부가세 확정이지, 그치? 그때 부가세 신고한 내용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3월 달에 가서 조정수익금의 명세서, 즉 법인세 신고할 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것까지 생각을 해가면서 과세표준 명세를 작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전 선생님이 이 글에서 그런 거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잖아. 다시 한번 표현할게요. 실무자들은 부가세 신고할 때 이거 과세표준 명세가 딱 들어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마감 버튼이 눌러져요. 이걸 엉망진창으로 작성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서 차이가 생겼을 때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걸 배운 사람들은 아예 부가세 신고할 때 과세표준 명세 작성할 때 내년 3월 달에 내가 일하기 편하려고 하면 그거 기억을 못 하잖아, 그치? 일하기 편하려면 이걸 깔끔하게 작성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가 조정수익금의 명세서에 가서 차익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차익의 내용을 금방 설명할 수가 있는데 엉망진창 개판 온전으로 하면은 나중에 여기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짜증 만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체계가 딱 잡혀져 있으시면 됩니다. 지금 설명한 게 1단계야. 흐름, 회계 처리, 분계는 내가 생략을 했지만 이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회계 처리하면 부가세 신고하고 다시 평균 기준에서 결산보고서 작성하고 다시 법인세법에 의해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을 해주는 거. 이 흐름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리하시고 암기하고서 넘어갈게요. 자, 우리 프로그램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등록을 해서 해볼게요. 자, 저처럼 회사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으로 내려서 잠깐만, 저번에 물론 삭제를 좀 하고. 다시 나갔다 들어오시면 돼요. 괜찮아요. 아니,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 삭제하려고. 다 삭제될 건데요. 자, 지금이 10시 10분이니까 1010. 자, 회사명은 뭐라고 할까? 장막, 주식회사, 법인이에요. 자, 1기 2022년 1월 1일부터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됐죠? 주식회사 장막 법인이고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하실까요? 자, 빠져나와서 네, 장마 선택했습니다. 장마 선택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겠습니다. 저 어떻게 하는지 잘 봐요. 메인 매출 전표에 가서 전표 두 개를 먼저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12월 31일 날짜를 할게요. 11번의 과세, 품목은 상품. 공급가액은 상품 매출이 1000만원이었어요. 1000만원. 거래처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1번, 분계도 1번. 그러면 여러분 입금 여기 봐요. 입금 상품 매출 부가세 수금 떴죠, 그쵸? 네, 하나 더 11번의 과세. 이번에는 제품 2천만원이고요. 제품 2천만원, 부가세 200만원 떴죠? 전자란의 자, 분계는 1번의 현금.
자, 이거 상품 매출을 여러분이 봐요. 상품 매출을 제품 매출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상품 매출을 제품 매출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자, 이게 제일 첫 번째 아까 칠판에서 설명했었던 상품 매출, 제품 매출 회계 처리했죠? 빠져나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신고를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쵸? 부가세법에 의해서 부가세 신고를 해줘야 돼요. 부가세 신고서만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AT 신고서. 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러면 이렇게 제가 아까 1번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1번에 3,000에 300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 2번에 3,000에 300이 있어요. 그쵸? 여러분, 지금은 이 중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똑같지만 이 9번을 보는 거예요. 9번. 9번의 합계가 과세 표준이에요. 9번의 합계가 과세 표준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여기 제가 인쇄 버튼을 먼저 눌러볼게요. 인쇄하지 마요, 여러분들은. 인쇄 버튼을 눌러도 돼. 버튼은 눌러도 되는데 인쇄 실행은 하지 마요. 진짜 프린트 됩니다. 자, 여기 인쇄 버튼 눌러주시면은 맨 밑에 과세 표준 명세라는 게 있죠, 그쵸? 과세 표준 명세라는 게 있고 여기 2천만 원, 1천만 원 합이 얼마 되어 있어요? 3천만 원 되어 있죠, 그쵸? 요거 작성하는 거예요. 과세 표준 명세. 자,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 이거 찍어주시면 돼요. 과표 명세. 과표 명세 찍어주시면은 28번 여기 봐요. 2천만 원 돼 있죠, 그쵸? 2천만 원이 업종 코드가 F2번 눌러서 내가 아무거나 제조업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를 한번 쳐볼게요. 제조업. 신발. 자, 신발, 기타 신발 제조업 선택할게요. 네, 이걸로 다 하지 뭐. 신발. 그러면 이렇게 업테란의 제조업이라고 떠요. 제조업. 그 다음에 2천만 원. 떴죠, 그쵸? 그럼 이게 제품 매출이구나. 1,000만 원은 상품 매출이죠, 그쵸? 1,000만 원 상품 매출이에요. F2번 눌러서 신발. 이번에는 도소매. 신발 도소매. 이거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513141. 신발 도매업 확인. 이렇게 해서 요 32번의 합계가 3천만 원이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수익금액 제외라는 것은 뭐냐면 수익금액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매출액이 아닌 걸 매출액을 수익금액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매출액 제외입니다. 매출액 제외. 우리는 없어요. 그냥 32번의 합계 3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화면에서 9번과 32번이 일치가 돼야 돼요. 9번과 다시 한번 9번과 32번이 일치가 돼야지만 되는 겁니다. 확인. 자, 인쇄 버튼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인쇄 버튼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맨 밑에 과세 표준 명세가 이제 완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그쵸? 코드번호까지 다 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가세 신고가 끝난 거야. 부가세 신고 끝났죠? 빠져나와서 저장 하시고. 자, 여러분, 부가세 신고가 끝나면 다시 기업회계 기준으로 가라고 그랬죠, 그쵸? 여기 봐요. 얘는 기업회계 기준이고요. 얘는 부가세법이고요. 얘는 소득세법. 얘는 법인세법이죠. 개인조정은 소득세법인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회계관리가 기업회계 기준. 부가세는 부가세법.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법인조정은 법인세법을 뜻하는 거야. 지금 기업회계에서 전입력했고 부가세 신고했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이제 여기에서 결산을 해줘야 되겠죠. 손익계산서. 칠판 순서대로 손익계산서 12월달. 손익계산서 12월달 들어가시면 돼요. 12월, 그러면 이렇게 매출액에 상품 매출 1,000만 원, 제품 매출 2,000만 원 가 있는 거 확인했죠, 그쵸? 칠판에는 똑같이, 그치? 됐습니다. 빠져나와 주시고. 여기까지 하는 게 전 선생님 2급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세무 1급으로 가서, 여기 봐요. 법인조정 넘어가서 구성명세서 작성을 이걸 다 해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여기 수익금액 조정명세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매출액 조정명세서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클릭 한번 해볼까요?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매출액 조정명세서예요. 클릭하셨으면 단순합니다. 여기 봐요. 나처럼 매출. 여기 보시면 매출주회가 있어요, 그쵸? 매출주회.
상품 매출 네, 확인. 결산 서장 수익금이 1,000만 원 떴죠? 떴지? 누락하거나 과대 계산한 거 없다고 그랬죠, 그쵸? 네.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두 번째도 매출 주의가 몇 번이 있습니까? F 4번에 있죠? 자, 이번에 무슨 매출? 제품 매출 불러갖고 오시면 돼요. 제품 매출 확인. 끝난 겁니다. 이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항목 칠판 쓴 거랑 비교 한번 해봐요. 항목 계정 과목 결산 서장 수익 금액 조정할 거 없고 조정 후 수익 금액 그대로 3천만 원 나와 있죠, 그쵸? 네. 빠져나와 주시고 저장. 바로 밑에 조정 후 수익 금액 명세서가 있죠, 그쵸? 클릭. 바로 밑에 조정 후 수익 금액 명세서 클릭했어요? 그러면 여기 번호 입력하는 거 있잖아, 그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첫 번째 탭, 두 번째 탭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탭에 기준 경비 번호 입력하는 거 있잖아, 그치? 이거 아까 그거 입력해 주시면 돼요. F1 눌러서 제조 신발로 들어갔었지, 그치? 신발 네 기타 이거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F1 눌러서 신발 도매역이라고 그랬죠, 이번에는? 요거 신발 도매역 51314 네 이렇게. 아까 과세 표준 명세에 있었던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잠깐만 볼까? 두 번째 탭 찍어볼게요. 과세 표준과 뭐라고 써있어요? 과세 표준과 수익금액 차이 검토라고 써있지? 저기 봐봐, 칠판. 부가세 과세 표준과 조정 수익금액의 차익을 검토하는 거라고 그랬죠? 찍어서. 지금 여기 요 포인트 보세요. 부가세 과세 표준 3천만 원이고, 그죠? 조정 수익금액도 3천만 원이고, 차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게 끝난 거라고요. 이게 끝난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형이에요. 저장. 이제 차이가 나는 경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